안녕하세요. 강경원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잠깐 그 다이어트 음식에서 다뤄봤는데 오늘은 약간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음식 먹는 걸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다이어트 경력 언제부터 했고 뭐 어느 정도 기간씩 했는지 평균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 시작했고 시합을 처음 뛴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다이어트 경력은 거의 한 30년 된 것 같아요. 1년 중에 12개월이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 평균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거진 한 8개월 다이어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도 한 4개월은 일반 음식 먹었어요. 막 떡볶이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거 막 일반 음식들 있잖아요. 그 술도 좀 마셨고. 근데 이제 2007년도에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1년 내내 다이어트 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12년 술도 안 먹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그때는 12년 동안은 그냥 보면은 다이어트 음식만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왜 자기랑 연애할 때는 떡볶이도 먹고 하더니 왜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먹냐고.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경쟁자가 이진호 선수가 붙어가지고 걔는 요이 딱 하면 한 달이면 빼는데 나는 석 달, 넉 달 걸리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은 수밖에 없었어요. 걔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은 진짜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다이어트 하는 게. 제가 평소에도 다이어트 하게 되면 이런 스타일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는 음식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딱 다이어트를 딱 들어가게 되면 우선 아침에 사과를 먹는데 이 사과도 아침이랑 점심에만 먹어요. 그 다음에 야채는 브로콜리가 지금 빠졌는데 이 브로콜리 세 가지, 이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 이 세 가지로 그 야채를 이제 준비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오트밀도 많이 먹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구마나 아니면 감자 이 두 가지 탄수화물을 해서 먹고 있고, 현미도 주지 않아요? 뭐 현미도 먹을 때도 있는데 처음에 석 달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들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 현미라든지 고구마 이렇게 먹는데 한 2달 남기면 고구마만 딱 먹어요. 이 마지막으로 닭가슴살을 이렇게 먹는데 닭가슴살도 처음에는 아침에는 계란도 좀 먹고 계란을 6개 먹으면 흰자는 하나를 노른자를 꼭 하나 먹어요. 10개를 먹어도 노른자 하나 먹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한 넉 달, 5달 먹을 때 3개월은 계란도 먹고 뭐 치킨 브레스트도 먹고 그 다음에 소고기도 먹거든요. 뭐 약간의 견과류, 아몬드. 그런데 이제 2달 정도 남으면 이 식단 외에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우선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오븐에 넣고 그냥 돌리면 되는 거고,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뭐 삶거나 아니면 닭가슴살 쓸 때 오븐에 같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하기가 귀찮은 게 뭐냐면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삶고 이거를 과정이 많으니까 힘들고 하면은 보통 딱 이 오이랑 토마토가 제일 먹기 쉬우니까 요거 위주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G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굽는 요리에서 GI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삶거나 찌는 요리에서 GI 지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굽는 고구마보다는 사실 삶아서 이제 껍질째 먹는 고구마가 GI 지수는 낮죠. 제가 지금 먹는 거는 만약에 시합을 준비했다 그러면 탄수화물 1000g 정도 하루에. 그리고 치킨 브레스트도 하루에 1kg. 1kg.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야채는 한 요 정도가 한 끼. 그러니까 만약에 방울토마토 한 10개 정도에서 15개. 그 다음에 오이 한 하프, 큰 거 하프. 그 다음에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하루 하나. 그거 외에는 안 먹어요. 이거를 하루에 4번 나눠서 먹어요. 아침에 한번 먹고 일어나자 먹고, 그다음 운동 끝나고 한번 먹고, 3시 반에서 4시 때 한번 먹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한 7시나 8시 안에는 다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막 갑자기 막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너무 배고프면 오일, 야채를 먹어야죠. 아, 그리고 진짜로 못 참겠어. 네. 그럼 프로틴을 한 잔 먹어야죠. 막 단 게 막 땡기잖아요. 막. 응.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프로틴 한 잔 먹어야지. 그러니까 뭐가 땡길 때 그러니까 다이어트 푸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일반 음식은 먹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중에 다이어트에서 골라서 먹는 거지. 막 그렇게 땡겨. 그러면은 단 거 비슷한 게 뭐 있어요? 고구마를 좀 더 먹던가 아니면 프로틴을 한 잔 더 먹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 외에는 절대 다른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치링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치링이라는 건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치링데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치링데이를 하게 되면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다이어트라는 거는 항상 배고파야 되고 그리고 항상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다이어트거든요. 근데 치링데이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 음식을 먹어서의 음식을 더 먹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일반 음식을 양껏 먹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치링데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보시는 거에서 좀 하나 더 먹던가 아니면 2개 더 먹던가지 그 치링이라는 거를 치링데이가 정해져 가지고 일반 음식 먹는 게 치링데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선수님 기준의 치팅데이는 다이어트 음식을 조금 더 먹는 거를 치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고구마를 원래 200g을 먹는데 뭐 300g, 400g을 먹는다던가 맞아요. 예. 닭가슴살을 원래 한 덩이 먹는데 2덩이 먹는다. 네. 이거를 치팅이라고. 예. 그걸 치링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네. 그냥 일반 음식을 양껏 먹더라고요, 보니까. 치팅데이는 쉽게 얘기를 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치팅데이 때 먹어서 돼요. 먹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먹느냐예요.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 근데 치팅데이 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다이어트를 조금 후퇴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몸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회복시켜 주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치팅데이는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 몸을 회복시켜 주는 날. 무엇을 회복시켜 주냐면 글리코겐을 회복시켜 주는 날로 보통은 봐요. 뭐 아무거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치킨이라든지 뭐 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는 날이 아니라 내가 글리코겐을 회복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많이 먹어도 되냐 요거라고 또 물어볼 수 있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그 한점이 있어요.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시간당 저장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한 번에 많이 먹을 경우에는 당연히 글리코겐 회복이 아니라 지방으로 저장이 되죠. 치팅데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로 많이 착각을 해요. 뭐 내가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날, 그 다음 마음껏 먹어도 되는 날, 사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치팅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량이라든지 체중에 비례해서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그게 사실 양을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계산을 해서 그만큼 좀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주면 글리코겐 회복에 더 도움이 되죠. 소금이나 뭐 양념, 소스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은 처음부터 배우기를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 소금을 절대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고 한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당 성분보다 소금을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시작하고 시합도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소금을 절대 먹어야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만약에 5개월의 다이어트를 가질 경우에는 지금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3개월 동안은 아침에 조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개월 정도 남으면 절대 먹지 말고. 그러니까 대회 기준으로 대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소금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이 음식 자체가 다 솔트가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충제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어떤 정제된 거 그걸로도 다이어트 때는 충분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닭가슴살이나 고구마 드실 때 그냥 그대로 드시는 그냥 거예요? 예, 그냥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좀 맛이 없지 않나요? 맛이 없죠.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처음에 할 때는 한 달 정도까지는 맛이 없어요. 왜냐면 이 자체가 그렇죠. 자극적인 것만 먹다가 이런 깨끗한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맛이 없죠. 달다 그럴까 표현하자면 없어서 못 먹는.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되게 고소하고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는 꿀 같고 표현하기를 야채도 진짜로 꿀 같아요. 이 방울토마토도 약간 시큼한 맛이 있는데 달아요.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입맛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염분은 지방 빼는데 하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염분은 지방을 빼는데 하나도 상관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염분 섭취를 굉장히 제한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영양학적인 이유보다는 조금 고차원적이에요. 나중에 대회 마무리 때 가면 이게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져.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여기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염분 조절도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보통은 못 버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적응을 시켜두는 입장에서 그래서 다이어트 초반부터 염분 조절을 들어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선수님은. 트레이너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염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먹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염분을 먹지 말라고 하면 음식들이 대부분 깔끔해져요. 그러니까 염분이 들어간 음식들이 뭐 고지방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 그다음 칼로리가 높은 음식, 염분을 제한하라라는 그런 이제 조건을 줌으로써 식사를 클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오히려 염분을 제한할 경우에는 내가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물론 우리가 높은 수준의 염분을 먹다가 점점 염분 섭취를 낮추면 우리 몸은 또 거기에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낮은 섭취의 염분에서도 우리 몸은 또 적응을 해요. 뭐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해서 염분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처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면 뭐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여기 헬스장에 오면 어떻게 추천해 주세요? 체중을 빼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대회가 아닌. 예, 그러니까 양을 줄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술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술을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만 만약에 대회를 준비하고 나는 근육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먹지 말라 그러죠. 왜냐면 이걸 싸갖고 가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회사 다니거나 만약에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본인이 의지에 따라 좀 음식을 먹는 게 틀려질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고 저도 제일 힘들어해요. 일반식에서 그 칼로리를 가감하는 거. 그거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보통 식사를 할 때 어떠한 식사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 패턴에서 내가 식사량을 어느 정도 가졌을 때 내 체중이 지금 뭐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내 체중이 조금 뭐 변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구내식당이라든지 뭐 급식이라든지 뭐 학식이라든지 내가 밖에서 외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단백질 섭취량은 잘 가져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칼로리, 너무 많은 부분을 이 보충제라든지 그런 가공품, 뭐 식사 대용품에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보충제에 의존한 만큼 그만큼 나중에 어떻게 보면 리바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뭐 내가 요요 현상이라든지 그만큼 내가 폭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의하라고 하죠. 술은 일단은 과음일 경우에는 안 돼요. 과음일 경우에는 당연히 안 좋고, 그리고 튀김이나 디저트 등을 먹으면서
총 섭취 칼로리만 제한해도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한마디로 그냥 정말 이론상으로 가능한 수준이에요. 체조성 면에 있어서는 이게 다이어트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운동 수행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뭐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당연히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이 다이어트 음식도요,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아셔야 돼. 그리고 고구마도 마찬가지야. 고구마랑 뭐 흰 쌀밥이랑 먹었을 때 거의 칼로리가 비슷할 수 있어도 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GI 지수라고 혈당을 높여주는 수치가 고구마가 흰 쌀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 혈당이 바로 올라가서 그거를 금방 쓰지 않으면 이제 지방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GI 지수 혈당 수치가 낮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걸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GI 지수 혈당 낮은 수치가 낮은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많이 먹게 되면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칼로리가 다 있으니까. 당연하죠. GI 지수,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를 해서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혈액 안에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는 수치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GI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 그만큼 빠르게 흡수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흡수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소화가 그만큼 편하다라는 거예요. 소화가 그만큼 용이하다라는 거. GI 지수가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흡수가 느리다. 흡수가 느리다라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소화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백미를 먹었어. 그러면 백미 같은 경우는 GI 지수가 굉장히 높죠? 근데 내가 지방이 있는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내가 같이 뭐 섬유질을 먹었어요. 그럼 GI 지수가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도 GI 지수는 바뀌어요. GI 지수가 낮더라도 그 양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 결국에는 혈당은 많이 올라가요. 물론 그게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겠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참고 수치고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같이 먹느냐,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드시면 되고 소화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GI 지수가 낮은 음식만 찾을 필요는 없어요. 다이어트 하면은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이라던가. 근데 어차피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거를 즐길 수밖에 없어요. 선수님은 안 받지 않으세요? 다이어트? 나도 받죠. 왜 안 받? 아니 나도 사람인데. 아니 워낙 잘 드시고. 아니 워낙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음식뿐만이 아니고 놀고 싶지 않니? 네. 왜 안 놀고 싶어? 아 그래요? 나도 사람인데 놀고 싶고 음식도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나도 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제자들이나 저한테 운동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몸도 좋아지고 싶고 어떤 재미난 것도 하고 싶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냐. 절대 안 된다고. 저는 포기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포기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와이프랑 애기한테 미안한 게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제 거를 하기 위해서 했죠. 지금도 와이프랑 가끔 싸우면 당신 거만 했다고 얘기는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 걸 안 했으면 이 정도 몸을 유지하지 못했으니까. 해야 되면 그냥 이거를 그냥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합 뛰는 사람들은 몸이 잘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먹어야 되니까 그걸 빨리 잊어먹는 게 나아. 그러니까 빨리 나는 일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지라는 음식 빨리 잊어먹고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나중에는 진짜로 이런 음식도 시합 때 가면 몸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 음식을 다 먹을 수도 없는 거야. 나중에는 고구마도 줄여야 되고 몸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치킨 브레스트, 닭가슴살도 프로틴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먹는 것만 해도 행복한 그 딱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이 들면 포기해버리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솔직히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디빌딩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은 놔두고 팻을 이렇게 조각하는 거잖아요. 팻을 지방을 걷어내고. 근데 난 일반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 쉽다고 생각해. 왜냐면 체중만 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먹는 양만 줄이면 되니까. 네, 먹는 양만 줄이고 순식간에 또 빼버리고 다시 또 불렸다가 빼버리고 하면 되니까. 근데 보디빌딩 그게 아니고 그렇죠. 시합 나가서 근육을 잘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을 조각해야 되니까 이 음식이 맛이 없지만 나중에 이 음식조차도 못 먹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경량급 선수들은 다 굶을 때도 있어요. 3일 동안 체중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먹어도 엄청 행복한 거지, 시합을 뛰는 사람들은. 그럼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디빌딩식을 추천하시나요? 막 어쩔 수 없이 막 직장 당해서 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는 먹되, 기본적으로 이런 음식을 먹되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일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양을 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먹다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몸을 못 만들어. 그러면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 제가 아까 좀 얘기했지만 한 가지는 버려야죠. 안 되거나 오래 걸리거나. 네, 오래 걸릴 수도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요. 해보시면 그냥 뭐 복부 조금 희미하게 보일 정도면 괜찮아. 근데 이제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게 되면 그걸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제자들이, 이게 다이어트 배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요즘 지금 선수들이 제 거 유튜브를 보고 이정인 선수나 김정현 선수한테 찾아간대. 근데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먹으라면은 도망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고. 절대 안 죽으니까 그 김정인 선수나 이정인 선수가 말한 걸 그대로 잘 하면 몸이 좋아질 거라고. 왜냐면 그 선수들이 유튜브나 다른 SNS나 뭐 인터넷 정보로 뭐 치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예? 쉬운 거를 받아들여서 못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몸을 만들려면 그거를 한번 극복하면 이 정도만 먹고도 또 만들 수 있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참아 넘기면 그 다음에 이 정도 먹고도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 참으면 거기까지밖에 몸을 못 만든다는 거죠. 안 죽죠? 절대 안 죽어. 나는 벌써 죽었어. 예? 진짜로.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성적 잘 거뒀을 때는 음식을 잘 참았을 때가 성적이 잘 나왔어요. 제가 지금 25년 동안 다이어트 정확하게 했을 때. 근데 중간에 뭐 프로틴 바도 먹고, 이거는 좀 먹어도 되라는 순간 내가 진 거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이 안 나왔어. 그런데 결정적일 때 성적을 잘 거둔 시합들도 보면 이 음식밖에 안 먹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먹는 다이어트 음식, 그리고 보디빌딩 선수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절대 남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방법을 본인 거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것으로 다이어트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